결국 그룹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조정이 불발됐다. 기어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이다. 16일 피프티 멤버 측은 이날 법원에 어트랙트와의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합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시했다. 의견서에는 채권자들과 상의한 결과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적혀 있었다. 만남의 가능성도 있다. 단, 단서를 달았다. 합의를 위해선 만나지 않는다. 전속계약 해지에 동의할 경우엔 만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원은 피프티 멤버 4명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멤버 세나의 모친,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조정이 진행됐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일단 종결됐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피프티 멤버들 측이 16일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프티와 어트랙트 간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공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법원이 내려준 동아줄을 끊어버리고 어차피 노래만 유명하니 그룹 이름 바꿔서 새 싱글 발표하고 미국에서 활동해서 돈 벌겠다는 의지가 큰 것 같다. 최근 전홍준 대표는 SNS에 실패한다, 누구나 진정한 성패는 실패를 마주하는 자세에 달려있다는 메시지를 변경해 전 대표는 이 같은 사항을 알고 이후 사항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에이이지가 꽃차원 보내면서 위로한 것도 역시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인가? 16일에 맞춰 전홍준 대표가 이를 내버린 것이다. 할리우드 배우 겸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와 컬래버 음원을 발표한다. 피프티는 16일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8일 사브리나 카펜터가 함께한 큐피드가 나온다라는 글과 함께 새로운 커버 이미지를 공개했다. 피프티와 협업하게 된 사브리나 카펜터는 미국 디즈니 TV 시트콤 라일리의 세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그룹 트와이스의 캔디 팝을 커버할 정도로 K-팝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홍준 대표는 이 와중에 미국의 유명 가수 사브리나 카펜터를 섭외해 큐피드 편곡 버전을 만든 것이다. 참고로 사브리나 카펜터의 유튜브 구독자가 600만 명이나 되고 인스타 팔로워는 3007만이나 된다. 역시 전홍준 대표의 전략 전술이 예술이다. 진흙탕 싸움에서 깔끔한 수를 둔 것이다. 먼저 이로써 큐피드는 자신들만의 것이라는 그 멤버들의 망상을 날려버리고 모두의 큐피드라고 알렸다. 둘째, 피프티 멤버들보다 넘사벽 레벨의 가수가 자신들이 되도 않는 줄다리기 하는 와중에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갈 곳을 전 대표가 직접 없애버리는 성과를 거둔다. 그리고 1.5기의 나름의 서사를 카펜터에게 부여하면 이기에 대한 받아들이는 마음도 부드러워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이것으로 보아 큐피드 2차 창작물의 저작권을 스웨덴 작곡가가 안 팔았다는 거일 수도 있다. 실제로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지만 안성일 사인이조로 주도권은 스웨덴 작곡가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고 얼마 전에 전홍준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들을 따로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스웨덴 작곡가도 변호사 선임했다. 이 시점에서 전 대표가 누구한테 편곡 버전을 받아왔을까? 기존 큐피드는 안성일에게 저작 권료가 어느 정도는 돌아간다. 하지만 원저작권자인 스웨덴 작곡가에게 편곡 관련 저작권을 사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새로운 편곡 버전의 경우 안성일에게는 단 1원도 가지 않는다. 피프티 2기 나와서 새로 앨범 작업해도 안성일이나 통수들한테 돈이 갈 일이 없다는 거다. 사브리나 카펜터 편곡한 새 버전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이것은 추측이지만 최소한 안성일과 통수돌 피프티는 낙동강 오리알 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제 재판부는 8월 16일 합의가 안 됨에 따라 일주일 후쯤 강제조정 또는 인용 여부를 바로 판단할 것이다. 결과는 기각 확률이 매우 높지만 기각이던 인용이던 이 이후부터 대대적인 폭로전이 예상된다. 기각 시에도 손승연이 그랬듯이 멤버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본 사건 전반에 걸칠 법리 심의가 제대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피프티가 독자적으로 해외 활동을 강행한다 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먼저 양측에서 상표권 등록돼 있어서 상표권 사용 관련 분쟁이 있을 것이다. 둘째, 큐피드의 저작권 등을 두고 안성일 측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라 큐피드 노래 저작권 관련 분쟁도 있을 것이다. 셋째, 계약서 계약 위반에 따른 손배소 위약벌을 책정. 더 기버스 형사사건 사기, 업무방해 관련 멤버 연루 가능성도 따져서 손해배상 금액이 점점 커질 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짱짱한 뒷배가 있거나 이중계약이 되어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이쯤 되면 믿는 구석이 있는 건 확실해 보인다. 뒷배가 누군지 위약금 손배금 다 내줄 건가 본데 대단하다. 전속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인용과 기각는
누가 계약 위반을 해서 계약을 망쳤냐 인데 가처분의 인용과 기각은 본안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친다. 인용이 되는 경우 계약의 위반 사항에 소속사가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전체 인용, 부분 인용, 기각에 따라서 본안 소송에 연계하여 귀책 가리기와 손해배상 비용이 결정된다. 차후 본안 소송에서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기각이 돼야 유리하다.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된 후에도 멤버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멤버들은 100% 귀책을 갖게 된다. 그렇기에 멤버 입장에서는 인용이 돼야 유리하다. 향후 피프티피프티와 안성일 일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SBS 고발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싼 사태를 집중 조명한다. 12일 그할 제작진은 예고편을 통해 현 소속사와 갈등 중인 피프티피프티 사태를 19일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목은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다. 예고편에는 소속사 어트랙트 관계자와 피프티피프티 측 관계자로 추측되는 여성이 인터뷰에 나섰다. 예상대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아이들을 빼돌리려는 이상한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간 어트랙트는 소속사의 용역회사이자 피프티피프티의 데뷔곡 큐피트를 프로듀싱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강탈 세력 배우로 지목해왔다. 안성일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어트랙트가 신분을 전면에 드러낸 반면 피프티피프티 측 관계자로 보이는 여성은 익명 처리됐다. 외부 세력, 가스라이팅, 템퍼링 등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워딩을 쓰면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시는지라며 현 소속사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트랙트 멤버 더기버스와 가처분 사유에 대한 진의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제작팀은 사전에 어트랙트의 합의 진행 사항을 파악했을 것이고 편집 방향을 이미 픽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프티피프티가 내용 속에서도 뜨거운 글로벌 인기를 과시했다. 히트곡 큐피드가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피프티피프티는 올해 초 빌보드 핫100의 K-팝 아티스트 중 가장 최단 시간에 입성한 후 단 한 주도 빠짐없이 해당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피프티피프티는 싱글 큐피드로 25위를 기록해 지난 주보다 16계단 역주행한 것으로 이로써 큐피드는 핫100 차트에 21주 연속 차트인한 최초의 K-팝 걸그룹이 됐다. 또한 큐피드는 방탄소년단의 버터와 함께 빌보드 핫100 역사상 세 번째로 오래 차트인한 K-팝 곡이 됐다. 이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제친 기록이다. 피프티피프티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 역시 21주째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프티피프티는 2023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 베스트 K-팝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이들은 블랙핑크, 에스파,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스트레이키즈 등과 대결할 예정이다. 16일 공개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25위로 21주 연속 안착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새 컬래버 소식까지 알렸다. 이들의 새 컬래버 음원 발매가 희소식이 될지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